안녕하세요. 김요배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가가 V자 반등하였지만 결국은 WDB의 금융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 주가가 신고가를 찍으며 승승장구하는 듯 하더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한정 양적 완화로 통화량 거품이 가득 낀 상황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질병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 주가가 주춤거리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세계 대공황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볼까요? 2021년 세계 경제위기, 왕대박 부자들이 이미 미래학자들이 지금 많이 이거 질병사태 이전에도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질병사태가 터지는 상황에서는 두세 배 더 확률이 높아져 버렸어요. 뭐가? 세계 경제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정말 끔찍한 암흑의 도시입니다. 자, 경제위기 코스피 지수, 세계 경제위기 진행 때 과연 코스피 지수는 얼마까지 갔는지 잘 보세요. 먼저 아시아 외환위기, 특히 이제 우리나라 IMF 때 1138이 고점이었고 280까지 떨어졌어요, 주가가. 자, IT 버블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1059 다시 1000을 회복했지만 결국은 480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자, 카드 대란 때 850까지 올라갔던 게 420, 거의 반토막, 네토막 이렇게 났네요. 자,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1000, 2000까지 치고 가더니 미국 금융위기 2064 찍고 900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938. 자, 이번 질병 사태, 경제위기, 자, 2000 거의 60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2200에서 놀더니 결국 무너졌죠. 2200부터 본격적으로 추락했는데 1439 초단기간에 추락을 했죠. 그렇게 이제 해서 다시 또 2400대까지 지금 어느 정도로 올라온 상태인데 이게 또 떨어진다는 건 WDB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이 순서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자, 세계에서 제조업 중에서 이 완성 제품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완성제 금융위기, 중국이 이제 붕괴되면 기초제, 중간제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이런 나라들이 금융위기가 생기는데 한국, 일본, 대만, 미국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유, 원자재 이런 나라들도 금융위기가 덩달아 오게 됩니다.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즉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렇게 무너진다. 자, 질병 확산 후에 경제위기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볼까요? 여러분들 질병이 확산되면 어떻게 돼요? 국제기율이 지금도 중단되고 있잖아요. 제한되고 있잖아요. 자, 가뜩이나 막 계속 활기차게 무역을 펼쳐도 신통치가 않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경제 악화되고 경제 침체. 즉 결국은 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반등을 했던 질병사태로 반등했던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주식 폭락의 WDB 장세. 지금 미 나스닥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자, 이제 미 대선 이후 한번 보자고요. 자, 개별 국가 경제 위기. 이게 바로 특히 중국이라든가 자, 브릭스 국가들, 일부 유럽 이런 나라가 터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당연히 세계 경제 위기로 확대가 되겠죠. 이 코스를 밟을 겁니다. 주가 질병 확대로 WDB 위험이 더 커졌어요. 예전에 미래학자들이 주장했던 경제 위기는 질병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북남미는 기본이고 유럽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타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자, 특히 이제 V자형 그전에 미국 위기나 우리나라는 금방 회복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W자로 보시면 돼요. W자형. 왜? 아직은 이제 확정 지을 수 없는데 질병으로 떨어졌다가 다 회복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 대선 이후에. 그러면 이제 완연한 W자인데 이게 심각할 거예요. 위기 하강과 상승이 반복되면서 이건 시간이 걸려서 좋지 않은 시나리오죠. 자, 최근에 질병 사태의 이제 모습이 이 가능성이 커졌어요. L자형은 일본이고 U자형은 1, 2차 경제공황을 예로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ETF, 달러, 금 투자 방법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부동산
평상시에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뛰었네. 그러니까 거품 조심하시고 금융위기 시에는 부동산 웬만하면 40% 내외로 폭락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빚을 지고 공격적 투자를 해도 돼요. 바닥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투자하셔도 된다고요. 자, 집값 하락 시에 빅테크를 활용하세요. 자, 집값이 상승장에는 오히려 빚을 내지 말고 하락돼 빅테크.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 ETF 평상시에 투자 금지. 분명히 말하지만 주식이라든가 ETF라든가 펀드는 평상시에 하지 마세요. X입니다. 그런데 준금융위기에는 이제 소액 연습, 지금은 준금융위기 상황입니다. 평상시 이것은 코스피가 1800 이상, 이때부터 대략 한 2500 사이가 준금융위기예요. 지금은 평상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준금융위기가 맞습니다. 그것도 유동자금으로 주가가 억지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아주 거품이 심해요. 코스피 금융위기 1800에서 700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2000이 붕괴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2000이 붕괴되면 뭐를? 금융위기를. 그런데 1800이 붕괴됐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1800 붕괴되니까 1400대까지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잘못했으면 1000까지 미끄러질 수 있었는데 모든 돈을 갖다 쏟아붓는 바람에 겨우 살려서 이게 질병, 사상 초유의 질병 사태라서 회복이 된 거지. 이게 만약에 각국의 경제 문제로 무너졌다면 살아나지 못하죠. 이렇게 단기간에. 달러, 평상시에 투자 신중하세요. 준금융위기는 박스권, 지금은 준금융위기니까 박스권에 써도 돼요. 달러가 1100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 1160 또 막 붕괴되고 막 그러잖아요. 1100 각오하셔야 하고, 얼마 전에 1290, 즉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1100에서 1290이니까 이게 박스권. 근데 지금은 1160이 무너진 상태라 개인적으로는 좀 안전하다고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1500 이상, 만약 금융위기가 터지면 150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금융위기는 1500에서 1800. 그 근거. 자,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1580. 우리나라 IMF 때는 2000까지 갔었어요. 자, 금 볼까요? 금도 달러하고 비슷한데 평상시 투자는 금지입니다. 자, 준금융위기 박스권 투자. 지금은 박스권 투자 괜찮아요. 국내 금을 기준으로 박스권이 지금 67,000, 85,000 사이입니다. 지금 7만대로 신고가를 찍은 상황이죠. 자, 만약 85,000이 넘어가면 이건 금융위기 때 아마 금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특히 금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돈을 막 풀어버리다 보니까 달러를 포함해서 각국의 화폐를 풀어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휴지 조각이 되다 보니 금이 뛰는 거예요. 원자재가 뛰는 거죠. 자, 평상시 과두기 금융위기 ETF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평상시 코스피 2600 이상, 환율 1100 이하가 평상시에.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준금융위기 과두기예요. 부동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원화 저축. 평상시엔 그렇게 하면 돼. ETF, 펀드, 주식, 달러, 금은 투자 금지라고 제가 해놨어요.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자, 지금은 하더라도 많이 하지 마. 지금은 과도기 맞거든요. 준금융위기. 코스피 1800에서 2600 사이, 지금 2400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전고점이 지금 2000 거의 600 언저리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까지는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고가를 찍지 않는 한은. 환율 1100에서 1290, 얼마 전에 고점 이 사이. 달러, 금, 은 박스권에서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과도한 투자는 금지고 원화 비중을 높이세요. 30% 미만에서 하세요. 내가 1억을 갖고 있다. 그럼 3천만 원 미만에서 하시라고요. 금융위기. 자, 금융위기는 코스피 1799 이하. 이제 1800이 무너지면 이건 금융위기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환율이 140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간다. 금융위기로 보셔도 돼요. 하락장 ETF 코스피 200 인버스를 투자하고요. 상승장에는 코덱스 200이라든가 또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하면 됩니다. 부동산 순 투자, 달러, 금은 투자, 이것도 금융위기에는 자, 어떤 지수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ETF가 뭐냐? 상장지수 펀드를 말하는데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살린 것이에요. 이게 주식과 펀드의 중간선. 시중에 판매되는 주식, 광물, 채권, 종합지수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죠. 장점이 뭔지 아세요? ETF가 코스피 등 안전한 국가 단위의 상장지수 추종. 즉 어떤 국가 단위의 코스피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또는 상해종합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 추종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 종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와 상승과 하락,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요. 하락할 때는 인버스 투자하고 상승할 때는 코덱스 200 또는 레버리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100%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럼 쫄딱 망하니까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하지 마세요. ETF의 종류는 특성별로 상장지수 ETF, 섹터, 해외 ETF가 있고 이게 중요하죠. 2번 수익별 종류. 자, 코스피 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이제 2 곱하기 상승장에 먹는 건 1 곱하기 2 곱하기 있고 그 다음에 하락장에 먹는 거 인버스가 있고요. 인버스 2 곱하기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요.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아리랑. 코스피 지수 하나씩 보자고요. ETF 투자 방법.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최고값이 2600까지 찍었었잖아요. 2018년에. 자, 이 최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원 보세요. 이게 바로 1400. 얼마 전에 질병 사태 때문에 1400대까지 약 39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놀았던 2200을 가볍게 뛰어넘고 2400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죠. 미 대선 한번 여기 찍어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2600 내가 보기에는 가기도 할 것 같고 아니면 떨어지기도 하는데 문제가 WDB입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동학개미들 이제 많이 먹었으면 빨리빨리 이제 끝내세요. 여기 더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정말 조심해야 돼요. ETF 인버스 하락장 코스피 1799 그 아래쪽으로 빠지면 또는 원달러 환율이 1300 돌파 시에 이게 바로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들어가면 돼요. 자, 인버스 곱하기 1 또는 곱하기 2로 코스피 추종하는 상품을 투자하면 됩니다. 즉 코덱스 200이라든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걸 들어가면 되겠죠. ETF 코스피 200 상승장 코스피 이번에는 상승장은 코스피 200이 있습니다. 이제 코덱스 200 삼성증권으로는 삼성자산운용으로는 자 상승장 코스피 1100까지 아마 1100까지 이제 1000까지 떨어진다고 치고 1100으로 반등하네. 그러면 이번에는 올라가는 거에 투자해야 돼. 인버스만 알면 안 돼요. 이게 1000까지 떨어질지 1500까지 떨어질지 뭐 800까지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얼마 전에 금융위기 때 그 질병 사태 때 1439까지 떨어졌으면 물론 1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반등을 했네. 근데 계속 또 조정하다 또 올라가네. 자꾸 계단식으로 올라가. 그럼 이건 V자 모양의 반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이제 투자도 생각을 해야지. 인버스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끝까지 인버스를 들고 있다. 안 돼요. 자, 평상시에 좀 공부 좀 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 2 곱하기 이제 계속 상승하면 2 곱하기 레버리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따 8단계에서 설명해주고 ETF 주식은 반드시 금융위기 때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ETF, 펀드는 평상시에 하지 마라. 준금융위기 때는 좀 예행연습만 해라. 조금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행연습만 하고 1800 밑에 금융위기 때만 인버스하고 1000 찍고 또는 800 찍고 바닥에서 레버리지를 하라.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달러입니다. 평상시 달러 1100에서 1290 지금 달러 투자해요 말아요 질문 많은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생각보다 크진 않죠. 보유자금 30% 이내 소액 박스권에서 투자하세요. 교환 수수료가 요즘 막 70%밖에 안 주던데 90%까지 좀 하면 더 좋고요. 아무튼 이 선에서 할인을 많이 한다는 조건으로 여러분들 입금하시고 전신환 수수료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고 현재는 준금융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바로 이 박스권 여기 반복하면 돼요. 과도한 투자는 금지입니다. 평상시에 고점이나 금융위기 후 회복 단계에 투자하면 손실 발생이 크다. 뭔 말이냐? 자, 평상시에 지나치게 지금 높아. 지금 달러 가치가 세. 그러면 떨어지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금융위기가 완전히 회복되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을 되찾았는데 그때 돈을 너무 투자하게 되면요. 나중에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손해를 봅니다. 달러 예금, ETF 펀드도 있고요. 달러 RP가 있는데 이 셋 다 무난합니다. 금융위기 시에는 1500에서 1800 정도 예상해요. 뭐가? 1달러에 우리나라 돈이 1500에서 1800. 자, 이번에 보시면 금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참고적으로 이 달러 보시면 여기
1200이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쭉 여기까지 미끄러졌어. 1150 밑에까지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요. 1290까지 갔다가 여기 써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미끄러져요? 보면 1차적으로 여기입니다. 대략 1100 한 40 후반, 50 이 정도고 2차적으로 여기입니다. 이게 어디냐? 약 1100 정도 돼요. 진짜 망가지면 1060 정도? 물론 여기 1000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1100 한 50에 사면 대략 한 100 정도 손해 본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게 되면 1290까지 갔으니까 한 150 정도. 금이익이 터지면 500 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금 보실까요? 72,000. 여기 보시면 이게 68,000대였잖아요. 68,000대 쭉 해갖고 제가 이거 옛날에 설명 많이 해줬는데, 이제 신고가를 찍고 여기까지 날아가네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달러를 계속 찍어대니까, 각국의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위험하죠, 이제. 왜?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79,000 거의 8만 근처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 국내금은 67,000에서 85,000까지 사이, 보유자금은 30% 이내 소액 박스권 투자만 하세요. 몰빵하면 안 됩니다. 무한정 양적 완화로 금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은 해요. 즉 85,0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단기 고점이라 부담도 돼요. 현재는 주는 금융위기 상황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복. 국내 금은 7만 기준으로 이렇게 잘 삼으시면 되겠네요. 평상시나 금융위기 후에 회복 단계에 투자하면 손실 발생. 즉 너무 평상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평상시는 재미가 없습니다. 자, 금융위기 직전 단계, 이렇게 준 금융위기 때 하라고요. ETF 금선물, ETN, 골드바, 이 투자가 무난합니다. 현금의 30% 이내로만 투자하시고 금융위기 때는 85,00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번에 과거 금융위기 때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IMF 때 여러분들 280이야, 280. 여기 1138짜리가 280, 거의 4분의 1 토막, 위안위기 때. 보이죠? 그 다음에 사실상 WDB나 똑같은데 911 테러 써있는데 이게 바로 카드 대란, 그리고 IT 버블. 계속 연달아서 300, 400, 400대 이렇게 추락했죠. 그러다가 한동안 잘 가는 듯 하던 2000 찍고 2064를 찍고 그 미 금융위기 때 다시 또 900대로 무너지죠. 그러다가 회복해갖고 한동안 작아서 2600까지 찍다가 이번에 질병사태 때 2020년 3월 달에 1439를 찍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 지금 현재는 이게 반등해서 이 정도예요, 현재. 2400, 500을 넘나들죠. 2300에서 500. 아마 여기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손 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전에는 2천만 해도 제가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위험해요. 경기위기 시 코스피 지수 하락률. 자, 1997년 IMF 때 55.74%가 추락했고요. 그 다음에 카드 대란, 뭐 또는 IT 버블 51, 52 각각 추락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면 50%는 기본입니다. 여기 미 금융위기 때도 50%가 추락했잖아요. 즉 2200이 그냥 1100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30%가 추락을 했어요. 이 질병 사태 때 위험했죠. 만약 질병이 잡히지 않거나 문제가 됐다면 아마 반토막 이상, 바닥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다행히 V자 회복을 했죠. 자, 각국의 경제위기, 주가 하락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 약 60%가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먼저 빠질 뿐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 2008년에 50% 폭락했습니다. 중국 2008년에 70%.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요. 자, 일본 선진국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하고 같이 빠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IMF 때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터져서 75%나 폭락을 했죠. 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50% 폭락했는데 미국도 50%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47%, 독일도 50%, 이탈리아 75%. 어떻습니까? 좀 우리나라나 유럽 각 선진국이나 비슷하게 빠지죠. 그런데 약간 좀 못 사는 나라, 이탈리아라든가 좀 위험한 나라들은 더 많이 빠지죠.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자, 원달러 환율 보자고. 1997년 실질적으로 1900 이상, 거의 2000 가까이 찍었잖아요. 원 보니까. 그러다가 계속 떨어져서 한때는 900까지 갔던 게 이번에 미국발 금융위 때 1580까지 찍었어요. 2000까지 갔던 게 1280. 이번에는 이게 지금 이 선이 1300이잖아요. 1290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바닥을 1100으로 봅니다. 대충. 자, 경제위기 안전한 준비.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해야 안전하고 대박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경제금융위기 대비 부동산, 주식 확 줄이고 현금 확보하세요. 지금은 현금 확보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현금 확보가 맞아요. 원화저축, 그렇다고 뭐 있는 집을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은 불안한 얘기 하나 갖고 있어야죠. 다주택은 던져도 상관없지만. 자, 원화저축 원칙. 원화가 원칙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달러, 금, 은, 박스권에서 소액 정도로 분산 투자해라. 아까 30% 이내로. 대출이 많은 고가주택은 팔고 소형으로 옮기는 게 더 안전합니다. 사업과 창업 금지하세요. 직장에 충실하세요. 이때 사업 버리면 큰일 나요. 돈 빌려주거나 보증서거나 과도한 지출 줄이고 경제를 이때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또 얼마 전에 질병 사태보다 심한 사태가 또 올 거예요. 그때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경제위기 시에 ETF 모르고는 앞으로 투자 못합니다. ETF 꼭 공부하세요. 특히 인버스 레버리지 중심으로만 공부하세요.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 인버스, 레버리지, 뭐 1 곱하기 2 곱하기 다 있죠. 삼성전자. 그 외에는 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금융위기 전조징후. 그럼 어떻게 하면 금융위기가 터졌냐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각국 주가가 30%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 이번 질병 사태 때 2200, 300 갔던 놈이 갑자기 막 1800이 붕괴됐어요. 그러다가 막 곤두박질 치잖아요. 1400까지. 이건 금융위기 때문에 이게 시작일 뿐이야. 나스닥이 3% 이상 4회 이상 폭락을 반복하면 이거 금융위기입니다. 아셨죠? 뭐 완전히 바닥은 안 치더라도 나스닥이 3% 4회 이상 폭락. 그 다음에 달러가 1300 언저리까지 간다. 이것도 금융위기예요. 외국인 자본이 막 엄청나게 조달러 수준으로 막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주요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질병이죠. 질병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정말 지금 확산이 쭈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이대로예요, 이대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금융위기 전조징후. 중국의 경제위기 특히 터진다면 중국이 터질 거예요. 미국의 중국 붕괴. 미국이 중국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소련, 일본 전체를 밟을 거예요. 이 나라들 밟았잖아요. 미국이. 자, 질병, 경기 침체, 성장 둔화, 유화 부족, 부동산 버블. 지금 중국은요 심각합니다.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특히 달러가 엄청나게 부족하고 부동산 거품이 세계 1위예요. 공산 정권이 붕괴될 우려가 있죠. 공산당이 부패됐고 개파 간에도 갈등. 또 자치 어떤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변국이 지금 중국을 왕따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갑질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한테도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나요. 자, 불량 이웃국가로 지금 낙인찍혀서 동남아도 싫어하고요. 인도도 싫어해요. 여기 중국을. 본인들만 유토리가 되는 거죠. 홍콩을 강제 통치하는 바람에 이것도 악수둔 거야. 자본이 유출되고 있고요. 내부 갈등도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문제는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질병이 장기화된다는 것도 지금 중국 자체 내에서는 질병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중국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썩은 물처럼 고이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질병 사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중국이고 중국이 터지게 되면 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경제위기가. 여기 보세요. 질병 사태가 세계 평균인데 얼마나 빨간색 보세요. 그냥 쭉 가버리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 금융위기 때 금융안정지수 상당히 위험했죠. 50 넘어갔는데 지금도 여기 위기 단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20. IMF 때 지금 IMF가 지금 전망치를 내세웠는데 다 지금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5% 막 9% 이래요. 보통 원래 전망은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 자, 본토 회사채 디폴트 상황. 지금 중국은 이렇게 디폴트가 심각해요. 지금 2019년이죠. 2020년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특히 2021년 마찬가지겠죠. 왜? 지금 질병 사태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겠죠. 자, 끝으로 떼돈 버는 ETF 레버리지 투자 8단계 다시 설명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1800 분기되면 이건 금융위기다. 자, 여기서는 소액 경험 삼아서 1800에서 2300까지는 그냥 이거 반드시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안 하고 인버스 레버리지를 바로 투자하면 안 돼요.
연습만 해야지 돈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코스피가 1800 무너졌다. 떨어진 데 먹는 것은 인버스잖아. 그러면 1799에서 1700까지는 이건 코덱스라고 있어요.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이것은 1 곱하기짜리인데 코덱스 인버스를 투자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1700도 분기됐다. 이건 2 곱하기를 해도 돼요. 이제는 완전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야. 정확한 명칭은요. 자, 여기서 먹으면 3배까지 먹을 수 있겠죠. 1100까지 일단은 잡아놓고 1400에서 반등하네? 그럼 하면 안 돼. 반등이 100, 200으로 올라왔네? 그러면 인버스 손해봐도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리고 뭘로 해야 돼? 레버리지로 가야죠. 좀 이따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바닥은 하나의 예시야. 1100은. 자, 그런데 이제 10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빠지니까 해도 돌릴 수 있으면 돌리세요. 곱하기 1, 곱하기 2로. 그럼 4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1000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1100으로 올라가네? 이제는 인버스 하면 안 돼. 레버리지를 해야 돼. 도중에 1500에서도 반등하면 레버리지 하고 또 1000에서 더 떨어지면 인버스를 계속 하는 거고. 자,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뭐 해라? 레버리지를 해라. 또는 코덱스 200처럼 1 곱하기를 해라. 여기 보시면 코스피 1100에서 1200은 코덱스 200 1 곱하기짜리 하라고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1200까지 올라왔네. 이제는 완전히 상승세 탄 거야. 그럼 1900까지 끝까지 그냥 레버리지로 가버리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질병사태 때도 끝까지 레버리지 끌고 간 사람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질병사태를 거울 삼으시면 돼. 코스피 1900에서 2000 해외 것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좀 늦게 회복하잖아요. 자, 부동산 코스피 막판에는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이 8단계를 알면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벌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경직되면 안 돼. 내가 인버스 손해봤다고 안 팔거나 끝까지 쥐고 있거나 그럼 망하는 거죠. 왜? 바닥 쳤다가 또 올라가는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야. 자, 떨어지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들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헬리콥터로 돈을 막 뿌려대네요. 자, 바로 이게 무제한 양적 완화, 이 돈들이 문제인 거죠. 세계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당장이라도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기세입니다. 거품이 가득 낀 부동산과 주가에다가 마구 찍어내는 돈 때문에 결국 사단이 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여 구독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성공 투자를 위해서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